42번부터 봅시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복습했던 게 2차 방정식이랑 복소수 파트를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개념에 대해서는 다 다룬 적이 있고요. 그래서 복소수도 쭉 개념 정리해줬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도 쭉 개념 정리해줬어요. 맞죠? 저번 시간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 간단하게, 이 문제가 2차 방정식 문제니까 간단하게만 보면 첫 번째는 2차 방정식은 결국 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하겠다.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될 땐 두 번째 근해 공식으로 넘어가는데 근해 공식은 웬만하면 넘어가자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웬만하면 안 나온다라고 얘기했었고, 근데 뭐 혹시나 나오면 그냥 바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해 공식 문제는 우리가 중학교 때도 다뤘던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판별식이고, 판별식은 근해 종류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근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판별식 문제도 대놓고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그러면 뭐냐,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애고, 근과 계수의 관계는 뭐와 같이 나온다? 혈내근과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사실 얘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식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까지가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알아둬야 되는 총 4가지였습니다. 원래는 근해 공식까지 해서 5가지인데 일단 이렇게 4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42번 문제를 딱 봤을 때 너네가 앞으로 2차 방정식 문제를 봤을 때 이 중에서 고르시면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얘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b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1과 b를 집어넣어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두 근을 준 거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셔도 되고요. 다양하게 해서 a, b를 충분히 구할 수가 있고, 대입을 하든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하든 a, b를 충분히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돼 있어? 2a-1과 2b-1을 근으로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x제곱에 마이너스에 저기 적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에 두 근의 합이 들어갑니다. 두 근을 더하시면 2a 플러스 2b 마이너스 2에 x 이렇게 쓸 수 있고, 플러스에 2a 마이너스 1 곱하기 2b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그냥 a, b 찾아서 집어넣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만약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되어 있는데 1이 아닐 때도 있잖아. 맞죠? 만약에 2, 3, 4 뭐 이런 거야. 그럼 여기 앞에다가 뭐 2 이렇게 전체에다가 곱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3 전체에다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 개수는 문제에 맞춰서 곱해주기만 하시면 된다. 그런데 맨 앞에다가 곱하는 게 아니라 전체에다가 곱하시는 거예요. 항상.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셔서 43번도 그렇고요. 44번도 그렇고 똑같은 문제긴 한데 사실. 그럼 43번 보면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애가 있다. 근데 얘 한 근이 1-i분의 6 플러스 2i라는 애다. 즉 허근이다. 그러면 허근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무슨 근을 떠올린다? 무조건 혈내근을 떠올리고, 혈내근이 나왔다는 건 뭐다?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인 거다 라고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지금 얘는 유리화부터 하시면 1-i 곱하기 1 플러스 i분의 6 플러스 2i 곱하기 1 플러스 i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2분의가 되는 거고요. 분자는 그냥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바로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하면 7이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니까 다시 이렇게 하면 6이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이니까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2i고 이렇게 하면 6i니까 플러스 8i가 되고, 그러면 계산하시면 뭐가 된다? 2 플러스 4i가 근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죠? 그러면 2 플러스 4i가 근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2 마이너스 4i가 근이다 라는 거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혈내근이 나왔으니까 뭐로 간다? 근과 계수의 관계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하시면 4고, 4는 저기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고요. 두 번째 두 근의 곱은 4 플러스 16이고요. 그 다음 a분의 c, b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계산은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거고 뒤에 가서 내가 한 번 더 얘기하게 되겠지만,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 학교 시험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다. 그리고 새로운 무언가가 어렵게 나왔어. 그러면 너네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두가 어려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일단은 너네가 목표하는 등급이 있을 거예요. 뭐 1등급이든 2등급이든. 목표가 3등급이면 당연히 안 돼. 알겠죠? 목표가 3등급이면 당연히 안 되고 어차피 1등급 아니면 2등급이 목표 등급이 있을 텐데 그 목표 등급을 이룰 때 모두가 틀릴 만한 문제는 마지막 공부 순서야. 모두가 틀릴 만한 문제는 마지막에 공부하는 거고 그 전까지를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느냐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 그 정도의 문제들은 뭐다?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그냥 쌓여 있는 거야.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 쌓여서 아니면 여기서 배웠던 개념들이 쌓여서 나오는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쟤도 켤레근이 나왔고 켤레근이니까 근각유사의 관계로 풀어주시면 된다. 그러면 44번은 도대체 뭐냐? 44번은 두 실수 A, B에 대하여 2차식 fx가 저렇게 있는데 복소수 z에 대하여 x-z가 fx의 인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쌓여서 넘어가는 거야. 봐봐. 우리가 위에 거랑 43번과 44번 사실상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문제처럼 안 보여 지금. 맞지? 왜? 표현 방식이 바뀌었어. 근데 그 표현 방식이 뭐로 바뀌었느냐? 우리가 1단원에서 배운 인수정리, 즉 x-z가 2차식의 인수다. 그럼 fx는 x-z를 인수로 갖는다. 우리 인수정리해서 x-z를 인수로 가져. 그럼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x에다가 z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그치? 아, 그럼 이 말은, 요 표현은 뭐다? 아, f에다가 z를 집어넣었더니 0이란 소리구나. 근데 f에다가 z를 집어넣었더니 0이라는 건 z는 뭐구나? 근이구나. 근데 그 z가 뭐구나? 복소수구나. 즉, 켤레근을 갖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괜찮니? 괜찮아. 그러면 z 정리해 보시면, 얘도 바로 정리할게요. 이렇게 하면 2고요. 이렇게 하면 플러스 3이니까 5고, 그 다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i고, 이렇게 하면 2i니까 마이너스 i가 z가 되고, 그러면 f에다가 얘를 집어넣었을 때 0이다. 즉, 근이다. 그 말은 켤레근. 5 플러스 i를 집어넣어도 근이다. 그 다음 뭐다? 그 다음 근각의 관계다. 이렇게 푸는 거라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들아, 올 때 키오스크 꼭 찍으셔야 돼요. 알겠죠?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그렇고, 갈 때도 그렇고, 키오스크 꼭 찍으세요. 지영아, 계속 기침 나오면 물 마시고 올래? 괜찮아? 지금부터 중간고사 때까지 아프면 안 돼. 알겠지? 이제 겨울방학 때나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든 이렇게 커버가 되는데 3월달부터는 아프면 이제 학교를 가잖아, 너네가. 그래서 학교를 가서 막 이것저것 하고 그러면 막 보강을 하고 그럴 만한 시간이 현저히 떨어져요. 부족해요. 그냥 수업 따라가는 것도 힘들 수 있어. 숙제하는 것만으로도 힘들 수 있어. 그러니까 아프지 마세요. 알겠죠? 아프면 본인 손해니까 괜히 사람 많은 데 가지 말고. 사실 학교가 사람이 제일 많긴 해. 근데 학교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이제 너무 막 주말에 이제 너무 사람 많은데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공부해. 알겠지? 공부할 데가 없어. 학원 와. 내가 자리 만들어줄게. 알겠지? 교무실에 있는 내 자리라도 빼서 만들어줄 테니까 너무 막 이렇게 사람 많은데 돌아다니지 마세요. 요즘 또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니까 조심들 하세요. 아무튼 특히 이제 시험 기간 다가올수록 몸조심해. 봅시다. 45번에 Z가 이렇게 있고요. 그 Z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제곱, 4제곱, 6제곱, 8제곱을 구해봐라 라는 건데 결국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뭔가 규칙이 있겠죠? 그치? 그래서 1차적으로는 Z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Z 집어넣어서 규칙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그냥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46번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는 0의 두 근의 차가 3이다. 이거 저번 시간에 정리했었던 거죠? 두 근 사이에 관계성이 만들어져 있다. 저번 시간에 나왔던 건 두 근이 절대값이 같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맞죠? 저번 시간에 나왔던 건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두 근의 차가 3이다라는 관계성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관계성을 가지고 식을 새롭게 정의내린다. 즉 뭐다? 두 근을 우리가 원래는 보통의 경우에는 알파와 베타로 설정을 하는데 두 근의 차가 3이니까 뭐다?
두근을 알파와 알파 플러스 3으로 설정을 하셔라. 라고 얘기했었고, 관계성이 나오면, 두 근에 대한 관계성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근을 설정하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근을 설정했으면 뭐로 간다? 근과 계수의 관계로 넘어간다. 근을 설정했다고 해서 걔를 집어넣는 게 아니야, 절대. 근을 설정하고 나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넘어간다. 그래서 두근의 합은 2알파 플러스 3이고요. 마이너스 a분의 b는 5다. 즉 알파는 1이다. 볼 수 있겠네.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얘는 1과 4가 나올 거고, 그럼 두근의 곱은 4는 a분의 c, a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a가 4니까 3과 5를 근으로 갖는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오늘 일단은 올림포스 고난도에서 2차 방정식을 웬만하면 끝낼 거예요. 이제 2차 방정식 문제가 어차 한 장 반 정도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마무리를 할 거고, 그 대신에 오늘 그래서 올림포스 고난도는 꽤 많은 진도를 나가다 보니까 따로 올림포스 숙제는 없습니다. 프린트 숙제는 없어요. 그 대신 오늘 진도 나간 거 완벽하게, 문제가 아마 좀 어려울 거니까 완벽하게 푸는 거 위주로 해주시면 됩니다. 해주시면 되고 다음 시간이랑 다다음 시간 해서 또 2차 함수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아무튼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쉬운 문제들은 좀 넘어가고 어려운 문제 위주로 봅시다. 일단 얘 있는데 저번 시간에 나왔던 표현이다. 저번 시간에 z제곱이 0보다 작다라는 표현, 즉 z제곱이 음의 실수다라는 표현은 뭘 의미한다? z가 순허수다라는 걸 의미한다. 두 가지 있었어요. z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있었고 z제곱이 0보다 작을 때가 있었어. z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z가 실수란 소리고, z제곱이 0보다 작다라는 건 z가 순허수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z가 순허수라는 건 얘부터 정리해보시면 얘는 이렇게 하면 3x제곱이고 여기 마이너스 10이니까 3x제곱 마이너스 12가 실수 부분으로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하고 얘 계산하면 x 마이너스 2y i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치? 그런데 얘가 뭐다라는 건, 순허수다라는 건 얘가 0이고 얘는 0이 아니다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된다고. 알겠지? 뭐 그냥 얘만 생각을 했어. 만약에 얘만 생각하고 쭉 문제를 풀었는데 근이 하나만 딱 나왔어. 값이 하나만 딱 나온 거야. 그럼 걔가 답이겠지, 당연히. 그런데 쭉 풀었는데 답이 두 개가 나왔어. 그러면 뭐? 얘를 가지고 따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혹시 0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시면 된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3x제곱 마이너스 12가 0인 거니까 x제곱은 4다가 될 거고 x는 뿔마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괜찮죠? x는 뿔마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z-z바 i는 8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z는 얘가 0이니까 얘가 이렇게 지워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얘가 z예요. 맞죠?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보면 z 자리에다가 x-2y i에다가 마이너스 z바야. 근데 요만큼이 z잖아. 우리 켤레는 뭐야? 허수 부분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죠. 맞지?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네? 그럼 z바에다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플러스 x-2i, 2y, i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마이너스에서 없어지면서. 그러면 얘는 뭐가 되고? 2x-4y의 i가 되고 거기다가 i를 곱했을 때 8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됐죠? 그러면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가셔서 마이너스 8인 거고, 그러면 2x-4y가 마이너스 8, 즉 2로 나누시면 x-2y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x에다가 2 집어넣어보시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이 되고 y는 3이다 나오는 거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어보시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1? 뭐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 지금 두 개가 답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x 곱하기 y가 음수래요. 너네 어떤 두 개의 숫자를 곱했을 때 음수래. 그럼 뭘 의미하는 거야? 얘인 거야? 얘인 거죠? 왜? 두 근의 곱이 음수라는 건 둘이 부호가 다르다라는 걸 의미한다.
두 개를 곱했을 때 양수라는 건 두근의 부호가 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x는 마이너스 2고 y는 1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어넣어서 한번 계산해보세요. 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No. 학교 갔다 오니까 힘들지? 이제 우리 방학 때 하던 거랑은 조금 이제 표정들이 다르네? 표정들이 수업을 이미 1시간 들은 표정들이야, 다들. 응? 쉽지 않지, 학교. 오랜만에 가려니까. 힘들죠. 또. 나는 좀 야행성이야. 나는 야행성이어서 공부도 항상 저녁에 하고, 일도 항상 저녁에 하고, 저녁에 해야 효율이 좋아. 아침에 하면 효율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야.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나도 야행성인데, 그래서 나도 이제 고등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 너네는 지금 이제 8시 50분까지 아마 학교를 갈 거예요. 8시 50분 아니면 9시? 이때 갈 건데, 나는 이제 8시까지 아니면 7시 50분까지 학교를 갔어. 이렇게? 요때 이제 갔어요, 요때. 이제 1시간 일찍 시작을 했었는데, 모든 게.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 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나도 이제 아침에 가는 거. 아침에 가는 거. 그게 제일 힘들었고, 그러고 나면 졸리잖아. 그럼 또 자면 선생님들이 뭐라 해. 그래서 억지로 버텨. 막 선생님들이 막 수행평가 깎고 막 난리치니까 억지로 버텨. 수행평가 깎이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학원을 오면 학원은 그런 건 없잖아. 학원은 그런 건 없잖아.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열심히 막 자고. 나도 이제 학생 때. 또 그랬는데,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좀 마음을 놨지. 학교에서 자기 시작했지.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서 자는 법을 터득하고, 학교에서 안 들키게 자고, 앞에 애 등 뒤에 숨어가지고 막 자고, 이제 안 자는 척 하면서 자고, 막 학교에서 막 그러다가. 왜냐면 학교 수업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학교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는 애가 어딨어요, 요즘 세상에. 학교 수업은 이미 학원에서 방학 동안 다 열심히 했고, 학교 수업보다는 이제 그냥 어떻게든 수행평가 안 깎이게끔 그거를 터득하고 막 하고 막 그랬는데, 무튼 힘들죠. 오랜만에 학교 갔다 오려니까. 그래도 해야 돼, 얘들아. 적응해야 돼. 적응 빨리 해야 돼. 알겠지? 힘든 거 알겠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그 수행평가 관련된 공지나 아니면 학교 시험에 관한 공지들, 아니면 내가 알아야 되는 정보들이 있으면 언제든 그냥 카톡으로 바로바로 보내세요. 아니 뭐 학교 공지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사진 찍어서 보낸다든가, 아니 뭐 나온 거 있으면 나한테 공유를 해주시면 내가 뭐 준비해줘야 될 게 있으면 준비해 줄 테니까, 특히 수행평가 관련해서. 알겠죠? 전에 내가 간단하게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수행평가는 모든 과목이 다 따로 진행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과목은 여러 개지만 그 각각의 과목들에서 드러나는 내용이 같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뭐 국어 따로, 수학 따로, 영어 따로 다 다른 내용으로 진행하면 내용은 많아지겠지만 결국에는 의미 없는 내용들이 많아지는 거거든. 알겠죠? 그래서 뭐 영어 수행 평가를 하더라도 그거를 내 진로랑 연결시킬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수학을 하더라도 수학과 연결시켜서 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거에서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아무튼 봅시다. 48번에 두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하여 얘다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위아래 더하시면 끝나요. 위아래 더하시면 알파 바가 없어지면서 알파만 남을 거고요. 또 위아래 더하시면 베타 바가 없어지면서 베타만 남을 거예요. 그래서 알파가 뭔지 베타가 뭔지 그냥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계산하셔서 보시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49번인데 49번을 지금부터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는데, 힌트를 드리자면 전에 한번 얘기했던 거, Z가 이런 식으로, 즉 복소수에 대한 어떤 관계식이 나오면 그 복소수에다가 A 플러스 BI를 대입해서 풀어봐라 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I를 집어넣어서 A, B의 관계식을 찾듯 A, B 자체를 찾듯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계산 한 번씩들 해보세요. 숙제 안 했어? 아직 안 쓴 거야?
10점 안 했어? 그럼 좀 이따 써서네. 선생님, 우리요, 이거, 여기까지는 내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풀어보셨나요?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z에다가 a 플러스 bi를 앞에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뭐 b가 2다 나오나요? b가 2다? b가 2다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거에다가 집어넣으면 뭐 a가 몇이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지? 계산이 조금 길더라도 그렇게 집어넣어서 보신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 z제곱 마이너스 8z에다가 또 한 번 더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맞죠? 계산 아직 다 못 끝내신 분들은 좀 이따 이어서 한번 풀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정도 나왔을 때는 풀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50번 보시면 50번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i분의 2에 대하여 얘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이런 표현은 전에도 여러 번 봤었던 표현이에요. 그리고 결국 z가 저렇게 되어 있으니 z부터 정리를 해보면 즉 1 플러스 i분의 2를 유리화를 한번 해보면 여기다가 내가 1 마이너스 i를 위아래다 곱하면 얘가 2가 되면서 이렇게 지워져요. 그래서 얘는 그냥 뭐가 되느냐 1 마이너스 i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뭐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 1 지우면 그냥 z는 마이너스 i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네들 뭐야? 4개씩 돌겠죠? 그래서 4개씩 잘라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i의 50제곱과 z의 50제곱까지 있으니까 4개씩 자르면 뒤에 2개가 남겠네.
그 뒤에 두 개 남는 것까지 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51번이 조금 계산이 조금 긴 문제입니다. 보시면 z가 루트 2분의 1-i라고 나와 있고요. 얘가 10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z의 n제곱 플러스 z바의 n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z바의 n제곱이라고 나와 있지만 내가 얘를 z의 n제곱의 켤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그런 거니까 결국 뭐다? z의 n제곱의 입장에서 z의 n제곱과 그거에 대한 켤레를 더했을 때 음수가 되는 애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켤레 복소수에서 즉 z와 z바를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둘은 켤레 복소수는 항상 합과 곱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합과 곱이 실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실수라는 건 양수가 있고 0이 있고 음수가 있는 거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문제에서 뭐다? 음수일 때를 찾아라 이 말인 거죠. 맞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대로라면 그냥 z의 n제곱에 대한 식을 쭉 써보면 되는 건데 즉 z를 계속 곱하다 보면 뭔가 규칙이 만들어지겠죠? 그 규칙을 통해서 켤레와 더했을 때 음수가 되는 걸 찾아라. 그 규칙을 찾아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얘는 일단은 곱해보시면 z는 루트 2분의 1-i라는 애고요. 그 다음에 z제곱은 분모 제곱하면 2고 분자 제곱하면 마이너스 2i여서 마이너스 i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z세제곱은 z와 z제곱을 곱한 거잖아. 얘와 얘 곱한 거죠? 그치? 그럼 여기다가 얘 곱해보시면 루트 2분의 얘에다가 얘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1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규칙이 있겠지. 맞죠? 근데 그 규칙성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z제곱이 마이너스 i죠? 그치? 그럼 마이너스 i의 4제곱이 몇이야? 1이지. 그러니까 얘의 4제곱 즉 쭉 가서 z의 8제곱은 1이 될 거예요. 맞죠? 그럼 얘는 몇 개씩 도는 거야? 지금 z라는 애는 8개씩 도는 거야. 8개씩. 여기까지 괜찮나요? z라는 애는 지금 8개씩 도는 거야. 그러면 그 8개에 해당하는 애들 중에 더했을 때 음수가 되는 걸 지금부터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8제곱까지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얘인 거고 그럼 z4제곱은 z제곱에 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z5제곱은 얘와 z를 곱한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시면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z6제곱은 세제곱의 제곱이에요. 세제곱의 제곱. 그래서 얘 제곱해보시면 얘는 2분의 얘 제곱하시면 2i 나오고요. 그러면 i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z7제곱은 z6제곱에다가 z를 곱한 거니까 저기다 i 곱해보시면 루트 2분의 지금 계산하면 1 플러스 i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그럼 얘네들 중에 우리는 뭘 찾아야 된다? z와 z바를 더했을 때 음수인 걸 찾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얘와 켤레를 더해볼게요. 켤레를 더했을 때 음수여야 돼. 근데 생각을 해보자. z가 만약에 a 플러스 bi야. 그럼 켤레는 a 마이너스 bi겠죠? 그럼 그 둘을 더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2a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린 뭐를 알고 싶은 거야? a가 음수인지 아닌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즉 실수 부분이 음수면 둘의 합도 음수일 거고요. 실수 부분이 양수면 둘의 합도 양수일 거다. 그럼 얘 실수 부분 몇이야? 1이지? 정확히는 뭐 루트 2분의 1인데 그냥 1이라고 볼게요. 즉 양수네요. 얘는. 맞죠? 실수 부분만 보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얘는 실수 부분이 0이네요. 맞죠? 얘는 실수 부분이 마이너스 1 음수네. 그 다음에 얘는 실수 부분이 음수네. 그 다음에 얘는 실수 부분이 음수네요.
얘는 실수 부분이 0이고요. 얘는 실수 부분이 양수고요. 얘는 실수 부분이 양수네요. 그리고 음수인 게 몇 개야? 지금 여기서 하나, 둘, 세 개네. 아, 8개씩 도는데 그 8개 안에 몇 개가? 3개가 음수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뭐다? 100 이하의 자연수 n이라고 했기 때문에 100을 8로 나누면 몫이 12고 나머지가 4죠. 그치? 그러니까 요런 게 몇 개 있고 요런 게 12개 있고 그 다음 4개가 남는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몇 개씩 있으니까 3개씩 있으니까 3개씩 총 12개가 있고 그러고 나서 4개 요렇게 4개가 남는 거야. 그럼 뭐가 남는 거야? 2개가 추가로 더 남게 되겠네요. 그럼 전체는 38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쵸? 그쵸?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z제곱이 마이너스 i라는 걸 구하고 나서 아 마이너스 i는 4제곱이 1이니까 8제곱은 1일 거다. 8제곱이 1이라는 건 얘는 8개씩 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애들 중에 음수인 걸 찾아서 지금처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뭐 사실 학교 시험에서는 8제곱까지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얘가 지금 8제곱까지 가는 과정이 막 계산이 엄청 지저분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나마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편이니까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2번으로 넘어갑시다. 얘들아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고 52번 봅시다. 52번에 신유형이라고 돼 있는데 얘는 그냥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적용시켜서 봐주시면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52번 보시면 맞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교 프린트나 수학 시간에 학교 프린트나 뭐 이런 걸 줄 거예요. 특히 뭐 소화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 그 부교재가 올림포스일 건데 학교 부교재가 올림포스일 거고 다른 학교들도 뭐 이것저것 프린트를 줄 건데 프린트 주면 지금 당장에 필요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내가 프린트를 갖고 오라고 한번 시킬 거니까 왜냐면 시험 대비하고 할 때 필요하니까 시험 그 프린트 갖고 오라고 하면 프린트 갖고 오시면 돼요. 알겠죠? 일단은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근데 뭐 그 프린트에 관련해서 이번 프린트는 뭐 어디서 나온다 뭐 이런 거 이제 학교에서 얘기를 해주면 나한테 전달 좀 해주세요. 아무튼 봅시다. 52번에 이렇게 지금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알파 제곱은 음의 실수다 라고 나와 있다고. 알파 제곱이 음의 실수다라는 건 알파는 뭐다? 알파는 순허수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요. 맞죠? 두 번째 뭐라고 나와 있느냐? 베타 제곱은 양의 실수다 라고 나와 있어. 베타 제곱이 양의 실수라는 건 너네 제곱했을 때 양수가 된다라는 건 뭐라고? 베타는 실수다 인 건데 0은 아니다 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0은 아닌 거야. 알겠지? 0이면 제곱하면 0이 돼버리니까. 알겠죠? 그러면 끝났습니다. 알파가 순허수니까 얘가 0이고 순허수기 때문에 얘는 0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베타가 실수니까 허수 부분은 0인데 실수 부분은 0이면 안 됩니다. 왜? 실수 부분까지 0이면 그냥 0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파, 베타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은 계산식이니까 계산 쭉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53번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 계산이요. 앞에 거 정리해서 A, B 나올 거고요. 앞에 거 전개해서 계산하시면 A, B 나올 거고요. 그 A, B 밑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끝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얘도 단순 계산 문제들입니다.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4번 볼게요. 54번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다. 얘가 중근을 가지고라고 했기 때문에 판별시티가 0이다. 판별시티가 0이다를 하면 정확히 말하면 k에 대한 뭐 2차식이 만들어지겠네요. k에 대한 2차식이 만들어질 거다. 그럼 그걸 만족하는 건 k가 2개가 있겠죠. 그래 놓고 얘를 보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이런 거 있었어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 b로 합쳐질 수가 있다. 근데 언제는 빼고 둘 다 음수인 경우는 뭐가 된다? 앞에 마이너스가 생겨야만 한다. 라고 얘기했었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루트 a분의 루트 b라는 n은
루트 a분의 b로 합쳐질 수가 있는데 언제만 빼고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인 경우는 마이너스가 생기면서 합쳐진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치? 그럼 얘 한번 볼게요. 얘 보시면 루트 마이너스 2, 즉 얘는 음수입니다. 루트 마이너스 2에다가 루트 1 마이너스 k를 곱했는데 요 앞에 마이너스 있어 없어? 없어. 맞죠? 음수면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면 여기 마이너스가 생겨야 된다고. 근데 지금 마이너스가 없는 걸 보면 뭐라는 걸 알 수 있다? 1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괜찮아? 보시면 그러면 k를 넘겼을 때 k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지금 여기가 1-k고 여기가 k-1인 건 요 마이너스와 곱해지면서 이게 순서가 바뀐 것 뿐이에요. 알겠죠? 똑같은 겁니다. 보는 거요. 그래서 k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여기서 판별식가 0이다 해서 k가 뭐가 나왔을 거고요. 두 개가 나왔을 거고 그 둘 중 하나를 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넘어가셔서 55번도 얘들아 단순 계산 문제야. 그러니까 단순 계산 문제라고 해서 뭐 막연하게 쉽다 이건 아니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를 가지고 그대로 할 수 있는 애들이니까 55번 한번 풀어보세요. 55번. 볼까요? 55번 보시면 얘가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니까 판별시티가 0보다 크다 하셨을 거고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얘죠. i의 k제곱이 양수가 되도록 해라. 그런데 우리 i는 거듭제곱이 뭔지 알고 있잖아. 그래서 거듭제곱 한번 적어보면 i 제곱은 마이너스 1, 세제곱은 마이너스 i, 그 다음 4제곱은 1 해서 이렇게 4개가 도는 건데 이 중에 양수는 뭐야? 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냐? k가 뭐인걸? 4의 배수인 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4개씩 도는데 지금 요 4번째 게 1인 거니까 4일 때, 8일 때, 12일 때, 16일 때 이런 식으로 가겠죠. K가. 그래서 여기
판별시티가 0보다 크다를 하시면 K의 범위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 K의 범위에 해당하는 애들 중에 K가 4의 배수인 숫자들만 찾아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6번으로 넘어가서 56번도 마찬가지로 신유형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거와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되어 있고요. 가이에서 f에다가 마이너스 2i를 집어넣었더니 0이래. 아까 했던 거잖아. 마이너스 2i를 집어넣었더니 0이래. 그 말은 마이너스 2i가 근이다라는 소리야. 그런데 그 근이 무슨 근이니까? 허근이니까 마이너스 2i에 대한 켤레, 즉 2i도 근이다가 될 거고 켤레근이 성립을 할 거고 켤레근이 나왔으니까 근각계수의 관계로 가겠죠? 둘을 더해보시면 0이고요. 0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근을 곱해보시면 마이너스 4고요. 그게 a분의 c, 즉 따라서 b는 0인 거고 c는 마이너스 4a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됐죠? 그래서 fx는 어떻게 쓸 수 있다? fx는 ax 제곱에 마이너스 4a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fx 플러스 2x는 0에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네요. 집어넣어 볼게요. ax 제곱에 플러스 2x니까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4a는 0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두 근의 합은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분의 2가 얘에 대한 근의 합이야. 두 근의 합이에요. 그런데 그게 몇이다라고 나와 있다? 마이너스 4라고 나와 있다. 따라서 뭐가? a가 2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집어넣으시면 c는 여기다가 2분의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가 될 거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fx는 뭐다? 집어넣으시면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셔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a분의 b다 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쟤를 또 막 다 전개해서 근 찾아서 그렇게 보지 마시고 결국 두 근의 합을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근각계수의 관계 활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복소수가 나왔을 때 켤레근을 활용해서 근각계수의 관계로 푸는 문제였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그렇죠. 학교 다니는 거 힘든 거 알겠는데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힘든 거 알겠는데 해야 돼. 이제 고등학생이고 이제 적응해야지. 알겠죠? 너네가 아직 이제 학교를 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적응하기 힘든 거 아는데 적응을 하셔야 돼요. 지면 안 돼. 잠에 지면 안 돼. 그리고 밤에 좀 빨리 자. 그러니까 이제. 알겠어? 그래서 학교 가고 해야 되니까 이제 패턴을 빨리 정리를 하세요. 이제 방학이라고 맨날 늦게 자고 그랬던 거 이제 다 정리하고 시간 맞춰서 자고 학교 갔다 와서 정신 차리고. 알겠죠?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집 가서 또 수업 들었던 거 기억 안 난다고 또 영상 보고 이제 영상이라도 보면 다행인데 기억 안 난다고 그냥 넘어가고 뭐 그러면 당연히 이제 본인 손해니까 정신 차리고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너네 너무 힘들어하니까 딴 얘기를 좀 하면 요즘 학교에 그러면 한 반에 몇 명이야? 26명? 26명씩 몇 반이야? 10반이야? 9반까지? 광명군 이번에 많다고 하던데? 11반? 확실히 이번에 광명고가 많긴 하네. 이거 몇 명이야 그러면? 300명이 넘네? 그러네? 300명이 넘겠네 그러면. 이번에 많네 광명고가 확실히. 이번에 진성고가 미달이 날만 했네. 그런 건데. 그래서 요즘 그 진성고 요즘 그래서 중3 애들이 난리가 난 거 알아? 진성고 때문에? 진성고가 난리가 났던 건 알지 이번에. 1월달인가 2월달에.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진성고가 있잖아. 진성고가 이제
이번에 미달이 났잖아. 최종적으로 미달이 났어요. 미달이 나서 지금 뭐 얘네 지금 이제 진성고를 간 1학년 애들이 뭐 학교를 바꾸네 마네 뭐 전학을 가네 마네 이사를 가네 마네 막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그 철산의 재개발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이제 뭐 하는 데도 당연히 있겠지만 재개발이 많이 끝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당연히 많이 생겼을 거 아니야,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재개발된 아파트 주변에 있는 학교들, 그러니까 광명, 그 다음에 뭐 광문, 명문, 뭐 광부, 이런 이제 학교들, 이렇게 네 학교였을 거예요. 요 네 학교의 정원을 10명씩인가 늘린 거야. 정원을. 왜냐면 그 주변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럼 그 주변 학생들은 그 주변 학교를 가고 싶어 할 거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10명인가 15명인가를 다 늘려놓은 거예요, 이번에. 작년에 비해 올해. 입학 정원을. 그러면 너네가 딱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너네가 이제 사실 당사자들이었으니까, 진성고 일지망에 쓰는 애들 거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서 일지망을 썼겠지, 그 주변 사는 애들은. 그러면 얘네들의 정원을 늘려놨으니까 원래는 밀려서 진성고를 가야 될 애들이 밀리다가 요 정원에 들어가서 이제 안 내려간 거지, 진성고까지. 8지망까지 안 내려간 거야. 8지망, 9지망까지 안 내려간 거야. 여기 정원을 늘려놨다 보니까. 그럼 생각해보면 이제 딱 맞거든, 계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 진성고가 한 130명에서 140명 정도 있었고, 지금 한 80명에서 90명 얘기하는 거니까 딱 이 정원 늘어난 만큼이 줄어든 거야, 진성고가.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왜냐면 90명이어도 30명씩 세 반이야. 그 문제가 뭐 학생 수가 적은 것도 문제고 내신도 문제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문제야. 예를 들어 너네 학교에 수학 선생님 한 명만 있는 거 아니잖아. 최소한 수학 선생님이 5명, 6명은 있거든? 근데 그 5명, 6명이 들어갈 수업이 없는 거야. 1학년이 3반밖에 없으니까. 1학년을 한 명이면 커버가 가능해. 1학년 전체를. 선생님 한 명이. 근데 1학년에 들어가는 선생님이 보통 수학 선생님이 2명에서 3명 정도 돼. 1학년에서 뭐 예를 들어서 1번부터 5반까지 누구 들어가고 뭐 6반부터 10반까지 누구 이런 식으로 최소 2명에서 3명인데 반이 3개니까 그게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뭐야, 학교 선생님들은 잘라야 되잖아. 그 진성고는 사립이잖아. 자를 수가 있단 말이야, 학교 선생님들은. 진성고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가 생긴 거야. 그리고 애들도 문제가 난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너네가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다시 복구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얘를 다시 복구시키면 되잖아. 늘렸던 거를 그냥 교육청에서 잘못 생각했어요 하고 이걸 다시 초기화시키면 되잖아.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 맞지?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러냐면 진성고를 살리기 위해서 진성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10명씩 다 줄인다는 거야. 진성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10명에서 15명 정도. 다 줄여. 그럼 진성고가 이제 한 150명 정도?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학교가 굴러가는 수준의 학생 수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반대로 된 거지. 나는 원래 일지망에서 떨어지더라도 걸려서 다른 학교 갈 수 있었던 애인데 정원이 줄니까 줄어든 만큼 쭉 내려가서 진성고로 갈 확률이 이제 늘어난 거지. 중3 애들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리고 이제 너네 뭐 알진 모르겠지만 요즘 이제 정책이 바뀌고 하면서 지역의사제라고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의대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야. 강원도 지역에 있는 의대는 다른 의대보다 뭐 100명을 더 뽑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경쟁률이 줄겠지. 더 많이 뽑는 만큼. 그러니까 의대를 가기 쉬워지겠죠. 다른 지역보다. 그리고 그 늘어난 100명은 강원도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애들만 지원할 수 있어. 그걸 이제 지역의사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대신 그렇게 해서 가면 졸업하고 10년 동안은 강원도에서 무조건 있어야 돼. 다른 병원을 못 가. 강원도에 있는 병원만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거야. 하여튼 이제 그래서 이제 지역의사제라는 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건데. 근데 그러면 결국 그 지역의사제를 하려면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와야 돼. 그래야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뭔 얘기가 나오냐면 지역의사제가 너네 앞세대. 그러니까 지금 2학년 애들이 처음이야. 그럼 걔네들이
걔네들이 대학을 갈 때쯤 되면 지역의사제가 좋은지 안 좋은지가 판가름이 나겠지. 실제적으로 그게 효용성이 있는지가.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애들이 뭘 하기 시작해? 전학을 가기 시작해. 난 의대를 가고 싶어. 성적이 딸려. 그러니까 지역의사제를 쓸 수 있는 대학을 찾아서 지역을 찾아서 가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계산 과정이 되게 복잡해요. 복잡하고 그러긴 한데 무튼 결론적으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중3 애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내가 만약에 다 떨어져서 진성고를 가면 나는 지방으로 이사를 갈 거다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 결국에 이러나 저러나 진성고는 내년도 미달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이사제가 활성화가 만약에 진짜 좋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그게 활성화가 되면 광명적 학생들도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게 근데 뭐 사실 많지는 않을 거야. 그게 그거를 할 수 있을 만한 사실 재력이 있어야 되고 왜냐면 그 애 한 명 고등학교 하겠다고 집 전체가 다 같이 이사 갈 수는 없잖아. 예를 들어서 너네가 뭐 의대를 가고 싶어. 성적이 좀 모자라. 그래가지고 지역의사제로 가야 돼. 그럼 내가 강원도로 전학을 갈 거야. 그럼 너네가 가겠다고 집안 전체가 너네 가족 전체가 강원도로 가서 살진 않을 거잖아. 맞죠? 맞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두 집 살림을 해야 되는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능력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건 내가 근데 만약에 진성고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갈 거다라는 말들이 벌써부터 그 대안이 나오자마자 그렇게 나오고 있고 난 그게 이제 생각보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뭐 그거 지역의사제를 떠나서도 그냥 뭐 바로 옆에 있는 안양으로 이사 가도 되고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서울 지역으로 가도 되고 독산동이나 뭐 이런 데로 가도 되고 독산동도 학교가 되게 많거든. 독산동 금천구 이쪽 가도 되고 아니면 진짜 뭐 돈이 있으면은 이제 뭐 강남이나 이런 데 가도 되고 진짜 그냥 고등학교에서부터 공부를 시키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도 되고 무튼 이제 굉장히 이제 이사 갈 만한 데는 많으니까 주변에 그래서 그런 애들이 벌써부터 많대요. 내가 아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도 그 중3 자녀를 둔 어떤 분이 이제 나한테 이제 나랑 이제 좀 그래도 안면이 좀 있어서 물어보시더라고. 이제 애가 되게 갑자기 걱정을 하더라. 여태까지 중2 때까지 아무 생각이 없다가 그 진성고를 터지고 나서 자기 이제 진성고 가면 어떡하냐고 걔가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애가 아니니까 이제 진성고 가면 어떡하냐고 자기는 이제 진성고를 가기 싫은데 그렇게 돼가지고 나는 진성고 갈 확률이 늘어났다 해가지고 막 이제 걱정을 하더라. 근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뭐야?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현실을 정확히 모르니까 진성고 되면 진성고 다니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애랑 대화가 안 통하니까 애가 짜증을 내는 거야.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을 이제 얘기해서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지. 그분한테. 지금 상태로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 그 애가 진성고를 가면 3년 내내 그 밑바닥을 깔아주게 될 거다. 그럼 진성고를 원해서 가는 애가 있잖아. 요 80명 안에 있잖아 지금. 진성고 이번에 80명 안에 진성고를 진짜 원해서 가는 애들이 있잖아. 공부를 잘해서. 그럼 걔네들 그냥 밑바닥 깔아주려고 가는 거다. 그걸 원하냐.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현실을 직시를 한 거지. 아, 우리 애가 진성고 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분이 나한테 이제 물어본 거야. 그럼 진성고 만약에 되면, 만약에 진짜 지금처럼 돼가지고, 올해 선거가 있잖아, 6월 달에. 그때 교육감도 뽑아요. 교육감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어. 그러면서 진짜 진성고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누가 되냐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지. 만약에 내신으로 대학을 갈 생각이다. 뭐 예체능이나 이런 건 상관없지. 뭐 사실 예체능은 실기가 더 우선인 거고 뭐 수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내신으로 갈 생각이면 만약에 진성고가 되면 이사를 가셔라. 그분이 내가 알기로는 이제 좀 잘 사셔. 잘 사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능력이 되시면 차라리 진성고를 되면 이사를 가셔라. 아니면 뭐 월세라도 구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전체가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집만 구해놓으면 돼. 그 주소지만 바꾸면 바로 그냥 갈 수 있어. 다른 데로. 그래가지고 그냥 월세라도 구해서 가는 게 나는 낫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월세를 이제 학교를 거기로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려도 상관없거든. 그래서 그 전학을 간 게 막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생각만 좀 있으면 부모님이 좀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전학 가는 거 쉽거든, 되게. 요즘 세상에서. 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가시는 게 나을 거다. 그래서 그냥 그게 안 되게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지. 뭐 그거를 막 요즘 진성고 엄마들이 엄청 선동을 한대. 근데 그 얘기가 처음 나온 게 그 아파트 단지 안에 그런 커뮤니티들이 있잖아. 엄마들끼리 대화를 하는. 아파트 안에도 있고 뭐 동네 광명시 뭐 맘카페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데서 진성고 엄마들이 엄청 선동을 한대. 진성고를 살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결국에 속마음은 우리 애가 진성고를 갈 건데 그 밑바닥을 깔아줄 애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 사실은. 그걸 좋게 포장해서 얘기하는 거거든. 솔직히 말하면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근데 그거에 이제 알던 내가 안면이 있고 이제 알던 같은 고민을 하는 같은 나이대 자녀를 둔 친구 엄마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선동이 되는 거야. 그럼 되게 좋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무슨 교육청에 가가지고 막 시위를 하고 하셨대. 같이 가자고 하니까 진성을 살려야 된다 어쩌다 막. 애는 진성을 가기 싫어하는데 안 된다 그러지 말라고. 애한테 안 좋은 거라고 막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더니 이제 애랑 그러고 나서 이제 대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 과정은 모르는데 무튼 그래서 혹시나 이제 혹시 중3 동생이 있니? 너네 중에? 없어? 없으면 됐어. 없으면. 그건 다행이고 혹시나 진성고를 너네가 혹시 동생이 있으면 동생 중에 진성고를 원해. 그리고 부모님도 애를 진성고를 보내고 싶어 하셔. 그러면 상관이 없어. 근데 그게 아닌데 주변에서 듣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제 딸려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 웬만하면 잘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이제 그 커뮤니티나 이런 데를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선동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내가 봐도. 내가 되게 그럴싸하게 적어놨어. 그럴싸하게 적어놨는데 그걸 적은 사람이 애가 이제 공부를 잘해. 예를 들어서. 결국 그러면 이제 내 애 성적, 내 애가 하나 실수로 틀려도 등급이 밀려나지 않을 정도의 학생 수를 만들어 나라. 결국 이거거든. 그 안에 내면은. 그래서 그런 게 참 쉽지 않더라고. 내가 여기 광명 지역에서 좀 강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나는 벌써부터 그런 막 정치나 이런 거 난 관심 없거든. 그냥 내 삶 살기 바쁘니까 관심 없어. 근데 벌써부터 나는 그 교육감이 어떻게 돼야 되나? 이게 나는 진짜 나는 다른 선거는 다 그냥 뭐 난 대세를 따라가는 편이야. 막 그렇게 생각도 없고 그걸 내가 뭐 다른 사람을 찍는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냥 대세를 따라갈 뿐인데 교육감은 진짜 고민이 되더라고. 그 진성권 사태 터지고 나.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서 궁금해하면 제발 좀 뭐 우리 학원에 다니고 있는 애면 우리 학원에 물어보든 아니면 다른 학원에 다니고 있으면 그 다른 학원에 물어보든 좀 물어보라고 전달을 좀 해줘. 알겠지? 그냥 엄마들끼리 얘기하면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답이 그렇게 딱 뚜렷하지 않아. 다 이제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하는 거니까 비슷비슷한 결론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좀 학원이나 이런 현실적으로 그거를 분석하는 데에다가 물어보라고 좀 얘기를 하세요. 알겠죠? 혹시나 주변에서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시면 학원에 좀 물어보라고 하세요. 알겠죠? 그렇죠? 무튼 봅시다. 잠 좀 깼지 이제? 딴 얘기하니까 아주 그냥 한 명도 안 졸고 이제 잘 듣고 수업 시작하면 또 다시 잘 거지 놈들. 봅시다. 57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대요.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얘를 구해봐라. 알파 베타의 부호가 같고 0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차가 4다. 차가 4다라는 건 알파와 알파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맞죠? 맞죠? 두근을 이렇게 써놓고 아까 얘기했던 거 뭐다? 알파와 알파 플러스 4라고 둬놓고 뭐하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자. 그래서 2알파 플러스 4는 마이너스 2k인 거고요.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는 마이너스 6k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과 계수의 관계. 그럼 둘이 연립방정식 푸셔서 알파가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두 개 중에 뭐다? 부호가 같은 거 찾으시면 됩니다. 알파와 알파 플러스 4가 둘 다 양수인 거 또는 둘 다 음수인 거
찾아서 알파 값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8번입니다. 얘들아 문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만 힘내서 보자. 58번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고 얘도 사실 앞에 문제랑 똑같은 건데 얘가 중요합니다. 두 수 알파와 베타의 절대값의 비는 1대 2다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또 뭐가 나온 거야? 두 근에 대한 관계성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다?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관계성과는 달라. 어떤 관계성이 나와 있는 거야? 그냥 비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알파 대 베타가 1대 1에 그럼 뭐라고 쓰면 돼? 알파와 2알파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맞죠? 절대값의 비가 아니라 그냥 알파 베타의 비가 1대 2다라고 나오면 저렇게 쓰면 돼.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절대값의 비가 1대 1에. 그러면 내가 한 근을 알파라고 두고 다른 한 근을 2알파라고 두면 절대값의 비는 몇 대 몇인 거야? 얘는 절대값의 비 1대 2인 거야. 그러니까 뭐가 달라? 똑같은 거야? 잘 봐. 쉽게 생각하면 1과 2가 있어. 그럼 몇 대 몇이야? 1대 2야. 절대값의 비도 몇이야? 1대 2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있어. 얘는 비율 1대 2야. 절대값의 비도 1대 2야. 상관없어. 근데 잘 봐. 마이너스 1과 2라는 애가 있어. 비율이 몇이야? 비가 몇 대 몇이야? 마이너스 1대 2인 거냐. 사실 비에서는 음수를 쓰진 않지만 쓸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비가 마이너스 1대 2인 거예요. 그런데 절대값의 비는 뭐인 거야? 1대 2가 되죠. 그러니까 절대값이라는 거 우리가 앞으로 어떤 문제든 상관없이 절대값이 나온다는 건 뭐가 가장 중요하다? 부호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인 거예요. 절대값을 그냥 주는 게 아니야. 절대값이 나온다. 어떤 문제든 간에 절대값이 나온다는 건 그 안에 있는 숫자에 대한 부호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알파, 다시 얘는 이 1대 2는 절대값 알파 대 절대값 베타가 1대 2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린 뭐가 중요하다? 알파, 베타의 부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 보면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면 비율도 1대 2고 절대값의 비도 1대 2죠. 맞지? 그런데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면 그냥 비는 1대 2가 아니지만 절대값을 씌우면 1대 2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한 근을 알파라고 두고 어떤 한 근을 2알파라고 두면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네. 반대로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설정하겠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부호가 같은 경우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뭐일 수도 있다고? 부호가 다르더라도 절대값의 비는 1대 2로 같을 수가 있다고요. 맞지? 그러니까 두 번째 이렇게 설정하셔야 되겠죠. 두 근을. 이렇게 설정하면 뭐가 돼?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가 되는 거고 얘가 음수면 얘가 양수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이 경우는 뭘 의미하는 거다? 이 경우는 부호가 다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와 절대값의 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를 나눠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나눠서 보고 나서는 그냥 뭐야? 그냥 근각계수의 관계야. 근각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은 3알파고요. 두 근의 곱은 2알파 제곱이고요. 3알파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의 n-4인 거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런데 얘 보면 2알파 제곱이 음수일 수 있다 없다? 음수일 수 없습니다. 알파 제곱은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아니겠네. 그럼 얘 보시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알파고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n-4일 거고, 뜻이 2의 n-4일 거고, 두 근의 곱 마이너스 2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8 이렇게 적을 거고, 그럼 알파 제곱은 4인 거니까 알파는 뿔마 2가 나오겠죠. 그치?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셔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냥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2든 마이너스 2든 뭐 집어넣으시면 n값 나올 거고,
n값 나올 거고 그거 가지고 베타까지 구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알파가 2개니까 n도 그렇고 베타도 그렇고 2개씩 나올 거야. 근데 지금 가족권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양수라고 돼 있으니까 하나는 걸러지겠죠. 그치? 그 다음 계산은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59번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좀만 정신 차리고 봅시다. 59번에 양수 k에 대하여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k제곱은 0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쟤를 구해봐라. 우리 이거 아까 봤던 거네. 뭐였다? 루트 a 곱하기 루트 b에서 얘가 루트 ab가 되는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지 따지는 거. 아까 설명했었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루트 a분의 루트 b가 있을 때 루트 a분의 b가 되는지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가 되는지 따지는 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호로 간단하게 써보면 얘는 둘 다 음수일 때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뭐다? 양수일 때 마이너스가 앞에 생긴다. 그 외의 경우에는 전부 다 생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네들 한번 볼게요. 여기서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대. 그럼 여기서 바로 근각계수의 관계로 갑시다. 바로 근각계수의 관계로 가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k가 될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런데 이거 지금 마이너스 k제곱이니까 당연히 음수겠지. 맞죠? 그럼 너네 아까 했던 거다. 알파 곱하기 베타가 음수야. 그럼 뭘 의미하는 거야? 부호가 다르다라는 걸 의미한다고요? 우리 지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있을 때 얘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부호가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부호를 찾아내는 거야. 알파 곱하기 베타가 음수구나. 그 말은 뭐구나? 알파 베타의 부호가 다르구나. 부호가 다르구나. 그럼 내가 그냥 이렇게 할게요. 알파는 양수고 베타는 음수구나. 이렇게 한번 봐볼게. 그냥. 알겠죠? 어떻게 보든 상관없으니까 알파는 양수고 베타는 음수구나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하나씩 갑시다. 얘는 합쳤을 때 마이너스 생겨 안 생겨? 합쳤을 때 마이너스 생겨 안 생겨?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안 생기는 거야. 두 개 다 마이너스일 때만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야. 그럼 얘는 그냥 어떻게 볼 수 있다? 루트 알파 베타 분해라고 볼 수가 있다고요. 또 그럼 얘는 루트의 마이너스 알파 베타인데 얘 양수 음수? 음수 맞죠? 얘 양수 음수? 양수 음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맞아? 그러면 음수분의 양수면 뭐가 생긴다 앞에? 마이너스가 생긴다. 그러니까 얘는 뭐다? 합치면서 앞에 마이너스가 생긴다. 그럼 합쳐서 써보면 알파 베타 분의 마이너스 알파 베타 이렇게 이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간다는 개념이 아니야. 그냥 합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니까 뭐다? 루트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i다 되겠네. 그러니까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i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됐죠? 됐죠? 두 번째로 갑니다. 얘와 얘가 있는데 얘 볼게요. 지금 플러스분의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죠? 맞죠? 양수분의 음수는 음수지? 마찬가지로 음수분의 양수는 음수야. 그럼 내가 얘를 여기다 밑에다 써볼게. 루트 알파분의 베타 곱하기 루트 베타분의 알파가 있어. 두 루트를 곱할 거야. 두 루트를 곱해서 한 번에 쓸 거야. 알파분의 베타 곱하기 베타분의 알파라고 한 번에 합쳐서 쓸 거야. 그런데 얘도 무슨 수고? 음수고. 얘도 무슨 수니까?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생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니까 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결론입니다. 여기 i 곱하기 마이너스 i는 마이너스 1이고요. 요만큼이 뭐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요만큼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얘가 1이겠죠.
마이너스 i 곱하기 마이너스 i니까 1이고 뒤에 것도 1이니까 뭐가 된다? 2가 된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k라고 하겠다 이 말인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렇게 해서 k를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두 번째 z는 k 집어넣으시면 1 플러스 i 분의 2 플러스 4i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1 플러스 i 곱하기 1 마이너스 i 그러니까 유리화를 한번 해보시면 2분의 2 플러스 4i 곱하기 1 마이너스 i 적을 수가 있고 그럼 약분해보시면 이렇게 1, 이렇게 2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치? 그래서 전개해보시면 이렇게 하면 1이고요. 이렇게 하면 플러스 2예요. 그래서 3에 이렇게 하면 2i고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i니까 플러스 i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 z는 3 플러스 i겠구나. 그런데 뭘 구해라? z 세제곱에 마이너스 7z 제곱에 플러스 15z 마이너스 7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z는 3 플러스 i니까 그거를 집어넣으셔서 보셔도 되고 나는 이게 집어넣기 싫다. 식을 좀 정리하겠다. 어떻게 하는 거였어? 3을 반대로 넘겨서 z-3은 i다로 바꿔놓고 양변을 제곱하시면 z제곱에 마이너스 6z의 플러스 9는 마이너스 1이다. 즉 z제곱은 6z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써놓고 저기 z세제곱이 있으니까 z세제곱은 6z제곱 마이너스 10z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걸 집어넣으라고 정리해서.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6z제곱 마이너스 10z에 마이너스 7z제곱 플러스 15z에 마이너스 7이 되는 거고 그러면 계산해보시면 얘는 결론 마이너스 z제곱에 이렇게 계산해보시면 플러스 5z에 마이너스 7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럼 한 번 더 z제곱이 6z 마이너스 10이니까 한 번 더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에 6z 마이너스 10 플러스 5z 마이너스 7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6z 플러스 5z니까 마이너스 z고 플러스 10에 마이너스 7이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z 마이너스 3은 뭐다? i니까 마이너스 z 플러스 3은 마이너스 i일 거다.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형태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고. 그 답은 마이너스 i다 해서 1번 나오겠네요.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늘 수업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올림포스트 뒤에 고난도 문제들 다음 시간에 그거부터 하고 그러고 나서 2차 함수로 넘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혹시나 이제 중3 주변에 이제 중3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거나 그러면 근데 이제 고민을 해결할 데가 없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나한테 연락하라고 하세요. 알겠죠? 그럼 내가 어떻게든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혹시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일단은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생기면 안 되니까 알겠죠? 아무튼 고생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